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광주 군공항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김영록 전남지사의 행보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상희 한평군수를 만나 이야기를 나눴고 조만간 김산 무안군수도 만날 걸로 알려지면서 신중했던 이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이상익 한평군수와 만나 광주 군공항 이전을 주제로 30분 동안 비공개 만남을 가졌습니다. 김 지사가 이 군수에게 직접 연락해 성사된 이번 만남에서 이상익 군수는 한평군의 광주시 편입 논란에 대한 입장과 광주 군공항 유치 의향을 둘러싼 지역의 찬반 여론 등을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영록 지사는 내친 김에 김산 무안군수와도 만나 광주 군공항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눌 계획이었지만 일단은 미뤄진 상태입니다. 재선 도지사인 김 지사가 지난 6년 동안 소극적이었던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선 데는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구체적으로 지역민들에게 주어질 수 있는지 그것을 저희가 광주시에 요청하고 있는 단계이고요. 그래서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록 전남지사의 적극적인 행보에 대해 강기정 광주시장은 지지한다면서도 두 자치단체가 말 한마디로 날카롭게 대립했던 만큼 자세한 말은 아꼈습니다. 다만 물밑 협상이 진행되고 있음을 부인하지는 않았습니다. 군공항 이전과 광전남 발전을 위해서 지도자들이 결단하고 만나줘야 될 시간이 도래했습니다. 특별히 할 이야기 없어요. 광주시장과 전남지사의 회동도 머지않아 성사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광주 군공항 이전을 위한 치열한 협상의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광주와 전남 모두가 만족하는 상생안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복잡한 난제를 풀어낼 리더십과 정치력 발휘가 필요한 때입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강기정 광주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이 쌍둥이 법안인 광주 군공항, 대구 경북 신공항 특별법 공동 제정에 이어 달빛 내륙 고속철도 특별법 제정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두 단체장들은 오늘 광주 대구 고속도로 지리산 휴게소에서 만나 공항 특별법 국회 본회의 동시 통과를 축하하고 동맹 후속 조치로 영호남을 잇는 달빛 고속철도 예타 면제 특별법 추진을 공식화했습니다. 강기정 홍준표 시장은 영호남의 두 대도시를 잇는 국가철도망인 달빛 고속철도가 조기 착공된다면 국토 균형 발전에 획기적 전기가 마련될 거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최근 일교차가 워낙 크다 보니 독감 유행과 더불어 감기 환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또 꾸준히 줄던 코로나19 확진자도 감소 추세가 한풀 꺾이면서 확진자 수가 수백 명대에 이릅니다. 박종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병원이 이른 아침부터 진료를 받으러 온 감기 환자들로 북적입니다. 최근 아침 저녁으로 기온차가 커지면서 독감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4월 세 번째 주 전남 지역 독감 환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2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아침에 이제 어머니 집에 들렸더니 기침을 너무 많이 하시고 이렇게 폐 있는 쪽에 소리가 조금 들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독감이 아닌가 싶어서. 성인뿐만 아니라 요즘 감기에 걸린 아이들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흔히 눈곱감기라는 호흡기 바이러스가 유행하고 있는데 주요 증상은 결막염과 발열 등입니다. 눈곱 이게 있잖아요. 양쪽에 다. 눈을 뜨면 엄마 눈 아파 이렇게 이 정도로. 그래 보면 아주 하얀이 아주 이렇게 끼어 있고. 그 다음에 밤에 또 열도 나더라고요. 그래서 어쩌녁에 또 응급실 한번 또 갔다 왔어요. 눈곱 감기는 특히 전염성이 큰 만큼 수건 나눠 쓰기 등 다른 사람과 분리 조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요즘에 이제 열을 동반하면서 기침, 가래, 콧물이 나오는데 특별히 눈곱이 끼는 그런 감기가 유행합니다. 이런 가운데 코로나19 확진자 수도 올 들어 감소 추세를 보였지만 3월 이후에는 하루 평균 300~400명이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감기와 코로나 증상이 비슷한 경우가 많아 몸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 반드시 코로나19 검사를 받거나 진료를 받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겨울철 불청객인 조류 인플루엔자가 잠잠해졌나 싶더니 전남 곳곳에서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의 특별 방역 대책 기간이 끝나자마자 잇따라 터지고 있는 고병원성 AI에 방역 당국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김진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고병환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확인된 장흥의 한 오리 농가 밀집 지역. 농장으로 향하는 입구는 통제됐고 주변 도로에서도 종일 소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14일 AI 항원이 검출된 이곳에서는 인근 5개 농가에서 오리 6만 6천여 마리가 예방적 살처분됐습니다. 특히 지난해 11월 고병환성 AI가 발생한 지역으로 한동안 입식도 못 해온 터라 농가들의 피해가 더 컸습니다. 겨울에 또 한 번 왔었잖아요. 그래갖고 전체적으로 싹 했어요. 같은 날 영암의 유경오리 농가에서도 고병환성 AI가 발생했습니다. 3km 이내 다른 입식 농가가 없어 광범위 살처분은 피했지만 인근 밀집 지역으로 확산될 우려에 소독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철새들이 많을 때는 철새들이 옮겼을 거라 이렇게 추정을 하는데 지금 철새들도 거의 올라갔잖아요. 검역본부에서 이틀간 와서 지금 역학조사는 했거든요. 지난해 겨울부터 전남에서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고병환성 AI가 발생했습니다. 3월 말까지를 특별 방역대책 기간으로 운영했던 전라남도. 그런데 기간이 끝나자마자 이달 1일부터 벌써 4건의 고병환성 AI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당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수평 전파 가능성이 크지 않아 추가 확산 우려는 없다면서도 다시 차단 방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시민구단 광주FC가 화끈한 공격 축구로 팬심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반면에 기아 타이거즈는 시즌 초반 무기력한 졸전을 펼치며 팬들의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조현성 기자입니다. 전반에만 2골, 후반 추가골까지 넣으며 3대0 무난한 승리로 끝날 것 같던 경기. 상대에 내리 3골을 내주며 오히려 역전패를 걱정해야 했지만 경기 막판 결승골을 터뜨리며 난타전을 웃으면서 마무리 짓습니다. 시즌 성적 4승 3패. 지난해 1부 리그 승격 돌풍에 이어 시민구단 광주FC가 7라운드까지 치른 프로축구에서 팀 성적을 5위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앞서고 있어도 끊임없이 공격을 독려하는 이른바 닥치고 공격으로 팬들의 지지와 성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하면 더 찬스를 만들 수 있고 골을 넣을 수 있는 거에 대해서 페널티 박스 안에서 좀 움직임에 대해서 좀 많이 개선을 하고 역습에 대해서 좀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 반면에 프로야구 기아 타이거스는 최악의 시즌 초반을 보내고 있습니다. 키움 히어로즈와 맞붙은 주말 원정 3연전. 주말 경기를 내주고 꼴찌로 추락하더니 휴일 경기에서는 연장 끝내기 포를 얻어맞고 4연패 수렁에 빠졌습니다. 최근 6경기에서 기아가 올린 득점은 겨우 10득점. 나성범, 김도영 등이 부상으로 빠져 있다고는 하지만 팀 배팅도 투지력도 사라진 무기력한 졸전의 연속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대반전이 필요한 기아가 이번 주 중 롯데와의 원정 경기와 삼성 라이온즈와의 광주 홈 경기에서 어떤 모습을 보일지 지켜볼 일입니다. MBC 뉴스 조현성입니다. 이번 주 목요일은 봄비가 내려 온갖 곡식을 기름지게 한다는 절기 고구입니다. 국내 최대 녹차 생산지 보성에서는 이 고구가 오기 전에 딴다고 해서 이름이 붙여진 우전차 수확이 한창입니다. 녹빛 푸르름이 가득한 현장을 김초롱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짙은 녹빛의 차밭이 드넓게 펼쳐져 있습니다. 고구가 오기 전 수확하는 해차, 우전차 잎을 따는 손길이 분주합니다. 이제 막 자라난 연초록빛 새순과 양옆의 잎사귀만 골라 떼어냅니다. 새잎 쪽쪽 올라온 거, 새잎만 핀 거 이런 거 하나씩 똑똑 따는 거예요. 이른 봄에 딴 여린 잎에선 향기로운 풀내음이 가득 나는데요. 이 잎으로 내린 우전차는 부드럽고 은은한 맛이 특징입니다. 올해는 특히 기후가 좋아 농사도 잘 됐습니다. 예년에 비교해서 한 40% 정도 수확량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고구 이전에 4월 20일 이전에 작업을 시작하는데 거의 올해는 4월 9일부터 작업을 했습니다. 수확한 잎은 300도 고온에 솥에 넣어 볶아 수분을 빼는 덕음과 잎을 조심스레 비벼주는 유념 과정을 거칩니다. 이런 과정을 10여 차례나 반복한 뒤에야 비로소 찻잎으로 거듭납니다. 우전차는 이른 봄 가장 먼저 딴 찻잎으로 만들어서 맛과 향에서 최고급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우전차를 시작으로 올해 첫 녹차 생산을 알린 보성군은 오는 29일 개막하는 세계차 엑스포에서 한국차의 진면목을 알릴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 신축 아파트 입주가 많은 전남 지역 도심에서는 초등학생들의 장거리 통학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내년 입주 예정인 한 대단지 아파트는 초등학교와 2.5km 떨어져 있는데 걸어서 30분 이내여야 하는 법정 통학 기준을 초과한 걸로 나타나 새로운 교육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내년 말 2,000세대가 입주할 예정인 순천시 조례동 왕지 2지구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 초등학생은 최소 700명이 유입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현행대로라면 이곳 초등학생들은 2.5km 떨어진 조례초등학교에 배정될 예정입니다. 다른 신축 아파트 단지와 마찬가지로 아파트 건설사가 제공하는 통학버스를 이용해야 하는 겁니다. 하지만 예비 입주자들은 성인 걸음으로만 32분이 넘는 통학거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시청이든 교육청이든 그런 걸 당연히 고려하고 검토해서 사업 승인을 했을 거다. 그런데 막상 조례처 후문 가보니까 어떻게 이 위치에서 여길 다니지? 이런 생각도 하게. 실제로 해당 단지의 통학거리는 현행법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령에 따르면 초등학교의 통학거리는 1.5km, 도보로 30분 이내로 규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은 법정 기준을 초과하는 건 맞지만 아파트 사업자가 통학버스 운영안을 제시했기 때문에 조례초등학교 통학이 가능하다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순천시는 이에 대해 아파트 사업자와 주택조합, 도교육청이 통학 대책을 협의했기 때문에 허가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논란이 불거지자 시청과 교육청이 형식적인 행정에서 벗어나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학교 배치 문제에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의 안전권이나 통학 안정성은 누가 보장을 할 것입니까? 아파트를 따라서 학교는 당연히 따라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학령 인구는 줄어드는데 신도심이 우후죽순 개발되면서 현행법 기준을 넘어서는 장거리 통학 문제가 해결해야 할 새로운 교육 현안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이 확산하면서 지역 정가도 술렁이고 있습니다.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형태로 연루 국회의원과 정당인 명단이 퍼지고 있는 가운데 진위 여부와 파장 범위에 광주와 전남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광주 환경단체가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해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광주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2021년부터 2년 동안 진행된 60여 건의 도계위 회의를 분석한 결과 부결은 0건이었고 회의 결과 공개 수준은 형편없이 낮았다며 공개된 자료를 보면 광주 시민의 신뢰를 받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또 아파트 숲이 돼버린 광주에서 그나마 지킬 경관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심의위를 공개하고 속기록 등을 공개하는 적극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단조립장 순천 건립 결정 이후 나로 우주센터 폐쇄 또 이전까지 거론되는 등 소지역 갈등이 불거질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민주당 김승남 의원은 이번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결정은 정부 정책에 역행하는 거라며 지역에 도움이 되지 않는 나로 우주센터를 이전하거나 폐쇄하고 한화의 우주발사체 고흥 발사도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고흥군도 이번 일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겠다며 한화는 구체적인 고흥 투자 계획을 조속히 밝히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5.18 기념재단이 전국 공공도서관 1,200여 곳을 전수조사한 결과 360여 곳에서 5.18을 왜곡하거나 폄훼하는 도서 등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기념재단은 왜곡 도서 중에는 전두환 회고록과 지만원의 도서 등도 포함돼 있었던 걸로 확인됐다며 왜곡 도서에 대해 대출 금지 조치를 요청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가 늘어나는 관람객에도 불구하고 원활한 교통 흐름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